이것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캥거루 케어는 꼭 맨살로 해야 되나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캥거루 케어가 좋은 이유가 아기가 엄마의 맨살에 닿았을 때 엄마의 어쨌든 살과 살대로 맞닿는 그 느낌도 좋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이렇게 안으면 아기들이 버둥버둥하면서 중력을 막 느끼는데 아기를 가슴에다 엎어놓게 되면 아기들이 중력의 느낌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안정감을 느끼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서 귀가 이제 엄마 그 가슴팍에 닿으면서 심장 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러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캥거루 케어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사실 엄마의 살에 맞닿게 해주는 게 맞는 거고, 이제 아빠 캥거루 케어도 자연출산의 매뉴얼에는 아빠 캥거루 케어도 살과 살대로 맞닿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집에서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남편한테 아빠 이제 캥거루 케어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뭐 진미쌤이랑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옷을 벗으세요 하고 해서 옷을 벗고 캥거루 케어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지나서 제가 이제 출산 교육 같은 걸 정리를 하면서 당신 그 아기 낳고 나서 캥거루 케어 했을 때 너무 느낌이 좋지 않았어? 난 너무 좋아서 그 느낌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난 안 좋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왜? 그랬더니 자기는 온갖 여자들 사이에 둘러싸여가지고 자기 옷을 벗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했다. 창피한 그 느낌 때문에 아이와의 그 접촉 과정 자체가 기억이 안 난대요. 계속 창피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자기를 차라리 뭐 방 안에 들어가서 옷 벗고 이렇게 해주고 나와서 있었으면 조금 그 느낌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못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사모님과 설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다는 아닐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아빠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아빠 의견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죠. 병원에서 안 되는 데도 있어요. 큰 병원들은 그런 또 살과 살대로 맞자는 게 안 돼서. 그렇게 안. 심지어 엄마 자체에 있어서도 포 위에만 아기를 하고 못 앉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엄마가 맨살로 닿는 거는 좀 요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같은 경우는 좀 옵션이긴 하더라도 엄마는 가슴에 좀 한 번 안아서 정말 태어났을 때 그 느낌들을 한 번씩 했으면 좋겠고, 근데 아빠 캥거루 케어가 꼭 살대 살에 닿아야 되는 건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캥거루 케어는 태어나서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해주면 좋잖아요. 5분, 10분 정도 매일매일 엄마,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해주면, 뭐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냥 태어나서 그 한 번이 캥거루 케어의 전부인 것처럼 맞아요.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한국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골반 사이즈가 어떨까요? 제가 내지는 속골반. 해야 하나요? 속골반, 겉골반, 골반부터 해서 저희 집은 제가 골반이 좁은데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 진짜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어때요? 근데 이제 사실 골반이라는 것이 왜 엄마들한테 그렇게 인식이 되냐, 이건 사실 산전 문제인 것 같아요. 출산하기 전에 산전 검사를 하면서 37주쯤에 내진을 하면서 이제 속골반이 좁네, 네 골반이 뭐 좁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골반이 출산에 영향을 되게 많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엄마들이 갖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그러죠. 동양 사람들이 골반이 좁기 때문에 출산이 좀 어려운 게 있다,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저 조사해봤거든요. 근데 이 동양인과 서양인의 골반 크기 비교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전문가가 추정하기로는 뭐 골반이 동양 사람들은 약간 타원형 모양인데 이제 뭐 서양 사람들은 원형 모양 정도의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뭐 그것도 조사된 게 사실은 없는 거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좀 오래된 것 같긴 해요. 2005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15년 전이긴 하지만 일본이 그때의 제왕절 계율이 17.4%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하고 똑같은 어쨌든 동양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왕절 계율이 굉장히 낮은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골반 크기가 출산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진을 받았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좀 약간 마음 편안하게 갖는 게 출산을 잘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육아는 힘듭니다. 맞아요. 저도 힘들었고 저의 산후조리를 치자면 사실 전 전문가잖아요. 제가 전문가로서 저는 산후조리 어떻게 했냐면, 아기 낳았을 때 저 일주일 동안 모자동실 되는 곳에 있었어요. 일주일간은 내가 항상 봐왔던 신생아이기 때문에 너무 편안했어요. 먹이고 뭐 분유 좀 먹이고 재우고 그냥 같이 나도 같이 자고 쪽잠 자고 하면서 굉장히 편안했는데, 저도 이제 친정에 가서 조리를 했고 2, 3주 정도 됐을 때 아기가 급성장기가 와서 저한테 계속 들러붙는데 유축도 못하겠고, 내 머릿속에는 유축을 해야 젖이 노는데 얘가
얘가 나한테 왜 이렇게 들러붙지? 계속 징징대고 토하고 울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나처럼 이렇게 신생아를 다루는 것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이렇게 힘들면 보통 엄마들은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마들한테 얘기를 하죠. 육아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각오를 어느 정도는 하시고. 또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응. 그 아기가 울 때 전문가들도 왜 우는지 몰라요. 그렇지. 그러니까 막 내가 처음이어서 막 몰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도 모른대요. 맞아요. 와서 찾는 거래요. 기저귀인지 젖인지 속이 안 좋은 건지.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 아기 태어나서 막 울 때 엄청 막 좌절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울고 난리가 나는데 거기 선생님 강 선생님 들더니 엄마 수유 언제 하셨어요? 좀 전에 했는데요. 근데 그 기저귀를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태변은 이제 싼 거지, 똥을 싼 거지. 그래서 막 갈아주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도 아기가 왜 우는지 몰라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수유 언제 했는지, 기저귀 봐보고, 기저귀도 괜찮고 그러면은 트림도 시켜보고, 트림도 했는데 뭐 또 울면은 다시 물려보고 계속 이렇게 찾다 보면 나중에 엄마가 제일 잘 찾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 말이 정답이에요. 되게 많이 저는 진짜 의지가 되고 전문가들도 몰라? 막 이러면서 나도 괜찮은 거네? 막 이러면서 찾으면 되겠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을 많이 보이시는데 사실은 울면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는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제 그것만 내가 몇 가지 사례에서 이 아이가 그거를 어떤